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성파트너스 이규성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 매수 선택권, 즉 스톡옵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은 상법상의 용어이고 보통은 스톡옵션이라는 말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스톡옵션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스톡옵션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한 회사의 임직원에게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선 회사의 정관에서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마다 임직원 누구누구에게 스톡옵션 몇 주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특별 결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회사와 임직원 간의 스톡옵션 행사에 관한 조건을 명시한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톡옵션을 부여받는다고 해서 아무 때나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에 따르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최소 2년은 회사에 재직하였을 때 비로소 정해진 가격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2년의 재직 기간을 임의로 축소할 수 있나요? 이 2년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2년 이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회사와 임직원이 스톡옵션 부여 계약을 체결할 때 스톡옵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재직 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다 해도 이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최소 재직 기간이 2년이므로 당연히 계약에서 행사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최소 재직 기간이 2년이라면 꼭 2년이 지난 그 시점에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시점이 언제까지인지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가 가능한 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고 보통 회사에서 행사가 가능해진 시점으로부터 꽤 긴 기간을 두고 행사가 가능하도록 계약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과 관련해서 스타트업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은 스타트업의 꽃이라고 부를 정도로 회사, 특히 시작하는 단계의 비상장 회사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당장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인재를 유치할 수 있고 임직원 입장에서도 본인이 일한 만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요즘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스톡옵션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행사 가격을 낮게 설정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소위 대박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에서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를 거부할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러한 분쟁에 대한 법원 판례가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아주 최근인 2022년 11월 11일자 판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원은 스톡옵션 행사를 거부한 기업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기업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례이기도 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A씨는 2017년 11월 회사의 영업 및 마케팅 임원으로 채용되면서 코스닥 상장사인 B사와 보통주 4만 주를 한 주당 33,2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스톡옵션 부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상 스톡옵션의 행사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7년 11월까지로 설정되었는데요. A씨는 2019년 12월 B사로부터 해임 통지를 받았고 2020년 4월 스톡옵션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주식 발행 및 인도를 거절했고 A씨는 2021년 7월 B사는 보통주 4만 주를 교부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했다며 이행 거절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경과 및 결과를 좀 말씀드리자면 A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B사는 스톡옵션 계약서에 당사자 간 서명 및 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스톡옵션 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A씨와 B사 사이에 체결된 명시적인 계약서는 없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 등을 근거로 하여 A씨와 B사 간에 스톡옵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의 스톡옵션 행사가 거부될 당시의 주식 가격과 당초 스톡옵션 계약 시 합의된 행사 가격과의 차액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스톡옵션 행사가 거부될 당시에 비해 이 판결이 난 시점에 회사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스톡옵션 행사 거부 시점 대비 상당 부분 하락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위 차액인 60억 원에 40%로 제한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A씨 측이 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은 13억 2,800만 원을 A씨에게 B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A씨 측은 B사를 상대로 2차, 3차 스톡옵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에도 유의미하겠지만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 입장에서는 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직원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스톡옵션 행사를 거부하면서 신주 발행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을 뿐더러 앞의 사례와 같이 회사에서 행사를 거부하는 동안 회사 가치가 폭락하여 한 주당 가격이 행사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이후에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해준다 하더라도 이익을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는데요. 이번 경우는 직원과 회사 사이에 날인된 계약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여러 정황을 모두 감안하여 사실상 스톡옵션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임직원 입장에서는 앞으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회사의 부당한 스톡옵션 행사 거부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톡옵션 제도는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만큼 분쟁 또한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모든 상황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스톡옵션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이나 직원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오성파트너스에 연락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스톡옵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오성파트너스 유튜브 채널에 댓글 기능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